언제 연락해야 될까요? 재회를 원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죠. 막연하게 기다리세요 라는 말만 듣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내 상황에 맞는 기준, 언제 연락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답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연락의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대방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동시에 나에 대한 생각이 가끔씩 날 때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걸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당사자인 상대방조차 자기 감정이 언제 회복되고 언제 괜찮아질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누구는 한 달 만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누구는 반년이 걸리기도 하니까요. 더 길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추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았을 거라 판단되는 시기를요. 보편적으로 이 연락할 타이밍을 유추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내가 왜 헤어졌는지, 구체적으로는 나의 어떤 가치가 떨어져서 상대방이 헤어지자 한 건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둘째로는 얼마나 만났는지예요. 관계의 깊이와 기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제가 총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여러분의 이별도 웬만하면 이 중 하나에 속하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이성적으로 끌리는 가치가 낮아져서 헤어지는 케이스예요. 특히 내가 매번 붙잡고 헌신하는 쪽이었다면 이 케이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만 놓으면 끝날 관계처럼 보였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보통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너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대면서 헤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헤어진 케이스에는 정말 짧으면 한 달이고, 연애를 한 기간이 길수록 2개월, 3개월 그 이상 더 길게 기간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연락할 땐 매력이 없던 그 시절의 내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신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선함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헤어질 때 상대방이 한 말을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뭐가 문제인지 본질적으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안한 마음에 혹은 나쁜 사람 되기 싫은 마음에 나를 탓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완전히 믿어버리고 내가 미안했다, 내가 고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매달리면서 내 가치를 더 낮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아닌데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상대방이 말한 그런 핑계들을 다 믿어버려가지고 내가 핀트를 잘못 잡고 주야장천 사과만 하고 저 자세를 보였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가치를 더 계속해서 낮춘 거거든요. 만약에 붙잡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 내가 매달리면서 했던 사과나 저 자세의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성적으로는 끌리는데 나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헤어지는 케이스예요. 상대방과 내가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싸우거나 감정 소모가 너무 커서 지쳤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가 헤어지게 됐다면 이 케이스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나의 매력이 낮아져서 헤어진 경우보다 더 빠르게 다가가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이성적인 끌림이 남아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차가운 이성이 미지근해지고 따뜻한 감정이 우세해지는 시기가 비교적 빨리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 안에 연락해봐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나에 대한 이성적인 끌림뿐만 아니라 신뢰마저 다 낮아져서 헤어진 경우예요.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나를 잊길 바라는 게 나을 정도로 오래 기다리는 게 낫기도 합니다. 신뢰도 없고 끌림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연락하면 관심이 없는 걸 넘어서 나에 대한 혐오의 감정까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 4개월, 길면 반년 이상 두고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연락의 타이밍이 재회하자고 고백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이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내 연락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나는 아직 상대방과의 재회를 원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연락을 했을지라도 그게 한 번에 재회까지 이어지길 바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기대하고 그 기대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부담스러운 행동이 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고 상대방이 답장을 주니까 기쁜 마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상대방도 나에 대한 호감이 아직 적지 않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재회에 있어서는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선 부담스럽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을 땐 한 번에 재회까지 이어지려고 하기보단 가볍게 접근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핀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연락한다면 이렇게 가볍게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연락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진솔하게 내 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꽤나 지나고 나서 연락을 한다면 가볍게 접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1개월 만에 연락을 할까, 뭐 3개월 만에 연락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사실 유추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딴에는 2개월 만에 연락하는 거라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 낮아지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했는데, 여전히 상대방 반응이 냉담하면 몇 마디만 주고받다가 다시 빠져서 시간을 더 길게 잡고 연락하는 유연성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연락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상대방한테 새로운 애인이 생기면 어떡하죠? 제일 많이 드는 걱정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헤어지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상대방이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면 이미 나랑 헤어지기 직전부터 다른 사람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든 없든 간에 새로운 연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상대방이 새 애인이 생긴 거라면 그 새에 내가 연락을 했어도 어차피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만 남겼을 겁니다. 이미 다른 사람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연락을 해봤자 나에 대한 가치만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차근차근 내가 빌드업 해가지고 드문드문 연락한 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상대방한테 새로운 애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다시 뺏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둘째로는 그 사람이 새로운 애인과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근데 저는 기다리는 걸 추천합니다. 설령 상대방을 그 새로운 애인으로부터 뺏는 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뺏어와봤자 그 관계는 불안해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나랑 헤어지자 말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사람과 건강하게 오래 잘 지내고 싶다면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헤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앞에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상대방이 결혼해버렸다? 그럼 그때는 놓아줘야죠. 오히려 더 쿨하게 놓을 수가 있겠죠. 더 이상의 미련은 안 가지고요. 새로운 애인이 생기는 건 불가항력이에요. 슬프지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1개월이니 뭐 2개월이니 이런 연락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나의 태도입니다. 다시 연락했을 때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오케이, 다음에 내가 연락하지 뭐,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도 없고 당장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그게 상대방한테 비춰집니다. 상대방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비위를 맞추려고 하면 상대방은 또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연락해서 상대방이 몇 번 답장해줬다고 연락 받아줘서 고마워, 이런 식의 저자세를 취하진 말자는 겁니다. 상대방이 괜히 부담만 느끼고 자기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나를 차단할 마음이 없다가도 차단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던가, 아니면 훨씬 더 긴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내가 아직 상대방과 재회를 하고 싶은 상태라면 마음이 아주 여유롭기까지는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느끼기엔 다시 나한테 접근하는 게 당장 재회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한때 추억 쌓았던 인연으로서 가볍게 안부를 묻는구나, 이 정도로 느껴지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과의 연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반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 멘탈을 케어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재회를 원할 때 언제 연락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100쌍의 커플이 있으면 100개의 색깔이 나올 만큼 사람마다 상황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재회하고픈 마음은 간절한데 막막한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곧이곧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